안녕하세요. 연구 윤리에 대해 소개할 이의성, 박찬영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연구 윤리와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윤리, 왜 중요할까요? 연구 윤리는 연구자가 연구 과정 중에 준수해야 할 원칙이나 행동을 말하는데요. 진실성 유지와 생명 윤리, 연구 분야의 윤리 규범 준수 등을 중점으로 합니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윤리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연구 윤리를 준수하지 않으면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05년 발생했던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연구 윤리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의 연구는 생명과 연관된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구 윤리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윤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행동인 연구 부정 행위에는 몇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가 위조, 변조, 표절입니다. 먼저 위조와 변조인데요. 두 행위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합니다. 먼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구로 만들어내거나 기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험이나 면담 등을 진행하지 않고 가상으로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통계학적 유효성을 위해 실험 결과에 허구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행위, 연구 기록을 허위로 삽입하는 행위 등은 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 행위는 연구의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연구 결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때에는 직접 실험을 진행한 정직한 결과를 사용하거나 인용 절차를 거쳐서 다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변조는 연구 과정, 결과 등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경, 삭제하여 연구 내용을 왜곡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연구 자료를 의도적으로 변경 수정하는 행위, 실험 방법이나 통계 자료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행위, 연구 자료를 부당하게 수정, 삭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변조는 연구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또한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변조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연구 부정 행위로는 표절이 있습니다.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창작물처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표절은 타인의 연구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단어나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하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활용하는 행위 또한 표절에 포함됩니다. 표절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연구 부정 행위 중 하나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 내용을 작성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적절한 인용 절차를 통해서 꼼꼼히 출처를 표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에서 연구윤리 부분 중 인간 대상의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인간 대상 연구의 역사,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대상 연구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인 연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대상 연구가 문제가 생긴 것은 많은 사례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인간의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사례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인체 실험이 있습니다. 북해 침공을 위해서 인체 냉각 실험을 하고, 또 고공 전투를 위해서 인체 진공 실험을 하고, 또 화학전을 위해서 인체 독가스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적인 예로는 푸른 눈동자를 만든다면서 파란색 물감을 눈에 주사하거나 참 쌍둥이를 만들기 위해서 외과적으로 등을 접합시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수십 명의 독일 의사들이 수십만 명의 실험 대상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실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전쟁 후 니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을 내렸고 7명이 고소형을 받았는데요. 이때 법원은 의학 실험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필수소 요소를 포함된 니른베르크 강령을 제시하였습니다. 니른베르크 강령의 10가지 요소 중 여기 3가지 요소를 가져와 봤는데요.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실험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 다른 연구 방법과 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유익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 실험을 할 때에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뉘른베르크 강령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1964년 의사들은 직접 피실험자 대상 실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32개 조항으로 나눠서 명시한 헬싱키 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난한 흑인 매독 환자를 대상으로 약 40년 동안 이루어진 터스키기 실험이 폭로되자 1973년에 미국 의회가 생의학 및 행동과학 연구 실험 대상자의 보고를 위한 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여기에서 1979년에 제시된 보고서인 벨몬트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벨몬트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인간 존중, 선행, 그리고 정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구를 시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해 놓았습니다. 현재에는 이렇게 점차 발전된 생명윤리 관련 조항들에 의해 심의를 하는 기관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에서 인간 실험에 관련된 판단을 내립니다. 인간 실험에 관련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현재 IRB가 하는 활동으로는 이런 실험에 대한 심의, 그리고 실험의 조사, 감독, 실험자들의 교육, 또 취약한 연구 대상자 보호, 대책 수립,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지침 마련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IRB의 심의를 받을 때 통과해야 할 질문들로는 연구 대상자가 취약한 연구 대상자인가, 연구 대상자가 이해 능력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실험인가,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민간 정보 등은 보호되는가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간 실험에 대한 경험이나 사례를 몸소 와닿게 체험한 적이 없어서 이에 대한 지식이나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윤리 이런 아무것도 없고 결정을 내리기는 정말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이 대단했습니다. 저희도 연구자가 되면 연구 윤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많은 관심을 들여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